내 친구를 군대를 끌고 가지 마세요 라고 제소할 수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준상대방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예외적으로만 인정되는 거예요. 당연히 침입적 처분 발령의 제3자는 원고 적격 인정 안 돼요. 법인의 주주, 법인에게 과징금 처분 같은 게 내려졌을 때 주주가 제소를 할 수 있을까? 택시 회사에 벌금 처분이 내려졌는데 뭐 소속 운전기사들이 많이 신호 위반 같은 걸 하면 택시 회사에 대한 제재 처분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택시 운전사들이 자기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인데 법인에 대한 처분으로 친다면 제3자에 해당된다는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이요. 이분들이 제소를 할 수 있을까? 여기 대해서 고민해 보는 게 준상대방 이론입니다. 이번엔 3번 줄이요. 침입적 처분을 거부했어요. 거부를 하려면 누군가가 신청을 했으니까 거부를 했겠죠. 쟤 좀 괴롭혀 주세요 라고 침입적 처분을 누군가가 신청했다고 쳐봅시다. 사실 웃을 일만은 아닌 게 아까 얘기했었던 과수원 주인이요. 과수원 주인이 시설 개선 명령을 발령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행정 개입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저 유해물질 생산 공장에 대해서 시설 개선 명령을 발령했으면 좋겠는데 거부했어요. 그러면 그 하마터면 침입적 처분을 당할 뻔했었던 그 상대방 오염물질 회사 매우 만족하겠죠. 당연히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만족하는데 무슨. 그러면 그 제3자요. 행정개입 청구권을 발령했었던 사람 이 사람도 행정개입 청구권이 인정되는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거지. 예외적으로만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거지. 원래는 침입적 처분을 거부하게 되면 제3자들은 일반적으로 원고 적격이 없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건 일반적으로 원고 적격이 없어요. 수익적 처분입니다. 수익적 처분이 발령됐어요. 그러면 1, 2, 3, 4, 5번 줄이죠. 이 표에서는 하얀색입니다. 하얀색과 붉은색을 번갈아가면서 썼는데 흰색 수익적 처분이 발령됐습니다. 상대방은 나한테 보조금을 지급해주세요. 보조금을 줬습니다. 매우 만족하겠죠? 나는 포항에서 지진 때문에 체육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이재민이에요. 근데 체육관이 너무 겨울에 춥습니다. 나는 따뜻한 그냥 인근의 조그만 원룸이나 고시원 같은 데를 보조금을 받아서 들어가서 보일러 좀 켜고 살고 싶다. 그러면 신청을 해서 그 보조금을 받았다. 왜 제소를 합니까? 매우 만족스러워 하겠죠. 그 다음 6번 상황 수익적 처분이 발령됐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거기에 대해서 따질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전혀 없습니다. 제3자는 남의 일에 대해서 남에게 발령된 처분에 대해서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원고 적격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대상이죠. 만약에 허가 처분이나 면허 처분이나 뭔가 좋은 일을 해주는 임용 처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 제3자라는 사람이 경원자였다면 검사 임용을 해주세요 라고 같이 원해서 경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한테는 특별하게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경업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주류 면허 처분 그리고 시외버스 운송 면허 이런 거 수익적 행위인데 발령이 되잖아요. 기존에 면허를 받아서 택시 시외버스 영업을 잘 하고 계시던 분들도 담배 가게를 잘 하고 계시던 분들도 아니 우리 구역에 담배 가게 이미 포화 상태인데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인접 주민이란 뜻이죠. 인접 주민들의 경우에도 아니 공장 설립 허가라는 공장 주인 입장에서는 수익적인 처분이 발령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왜 난리야? 왜 난리냐면 옆에는 내 과수원이 있기 때문이지. 인들도 특별히 예외적으로 원고 적격을 인정받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7번 상황인데 수익적 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그러면
거부를 당한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수익적 처분을 다 내려줄 의무가 없잖아요. 상대방이 당연히 그거를 다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 처분은 처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외적으로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이 사람한테도 원고 적격 인정할 수 있을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8번 상황이요. 제3자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제3자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죠? 하지만 유일한 판례가 있습니다. 전직 보건복지부 장관 김근태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교도소에 민주화운동을 하실 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분의 변호사였었던 천정배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전직 법무부 장관이지만 지금은 국민의당 의원일 거예요. 국민의당이 아니고 분당이 되었군요. 평화자유당,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천정배 당시 변호사가 교도소장한테 면접 접견권이 있잖아요. 접견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어요. 그때 수형자, 감옥에 갇혀 있었던 김근태 전 장관,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 운동 하시던 분이었었는데 이분이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원고 적격을 인정했습니다. 유일한 판례니까 이것까지 문제를 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다뤄야 될 원고 적격의 일반적인 전체 구도입니다. 의의는 개념을 알고 조문을 쓸 수 있으면 좋고요. 요건과 효과는 너무 간단해요.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원고 적격 인정되는 거고요. 그 효과는 제소가 적법해지는 겁니다. 본안 판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되게 복잡한 것이 침식적 처분에 상대방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상대방 이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것은 주로 경원자, 경업자, 인인 혹은 행정개입 청구권,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원고 적격 이걸 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준상대방 이론은요. 아직 노무사 행정쟁송법 문제에 나올 만큼 성숙한 이론이며 다른 모든 시험에서도 충분히 출제되었는가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나머지 직접 상대방은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매우 만족, 절대로 원고 적격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빼고요. 경원자, 경업자, 인인 1순위입니다.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과 행정 개입 청구권이 2순위예요. 준상대방이 3순위쯤 됩니다. 김근태 전 장관 판례는 4순위, 이건 안 나올 겁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알아야 될 전부니까 이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공부를 시작해 보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